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이고요. 오늘도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책을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트랜서핑 또는 트랙 이탈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페이지 18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 트랜서핑 잘 하고 계신가요? 트랜서핑 강독을 지금 듣고 계신 분도 있고 이미 다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지금 지속하고 계시는 분들은 처음 봤을 때, 처음 책을 접하고 처음 영상을 접했을 때랑은 또 다를 거예요. 꾸준히 변화하면서 상승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선형의 상승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반복되는 것 같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식 상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성장해 있고 변화해 있는 상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속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상승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의 트랜서핑이 여러분들의 현실에 자리 잡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영상과 책과 적용, 이것을 계속 병행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트랜서핑 사례 연구는요, 또 이 책은요, 해킹 더 매트릭스라고 하는 책은요, 기존의 트랜서핑 1.0 버전을 보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권이 있고 단행본이 있잖아요. 트랜서핑의 비밀. 1, 2, 3권이 이제 고전적인 트랜서핑 1.0 버전이죠. 그리고 트랜서핑의 비밀은 이 1, 2, 3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1.5 버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고전적인 트랜서핑의 연장이자 보충이다. 그리고 좀 더 현실에 녹여내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접하실 때는 여러분은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의 현실에 한 항목 적용하고 점검하고 실험하고 시도하고 이런 반복된 시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는 트랜서퍼다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랜서핑이라는 건 뭐 국제 트랜서퍼 자격증 이런 거 1급, 2급 해가지고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전문가 자격을 가져서 뭐 슈퍼바이저가 되고 수련 기간이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이거는 사람의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 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어떤 옳은 방향대로 가게 되면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법칙이니까요. 법칙은 법칙에 맞으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과거가 어쨌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이중거울의 법칙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사념을 방사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념에 의한 결과를 되돌려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칙이란 말 또는 이치란 말은 굉장히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섭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념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잘못됐으면은 그 잘못된 부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요.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면서 맞는 방식으로 해 나가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치고 법칙이고 원리란 말이죠. 꾸준히 실패를 거듭하면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나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만의 트랜서핑 감각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루는 내용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요.
트랜서핑이란 말은 아실 거예요. 근데 트랙 이탈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트랙 이탈은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트랜서핑은 인생 트랙을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트랙으로 이동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같은 트랙 안에 머무는 한 아무리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대 장치를 바꿨을 뿐이지 그 무대 자체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 무대의 시나리오는 결코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무대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나리오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트랙을 이동했다. 네, 이게 이제 진짜 변화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살면서 도약을 했다, 뭐 인생 역전이다, 반전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말하는 그 정도의 변화, 이걸 이제 인생 트랙의 이동이다 얘기하는데, 이 트랙이 멀리 있는 트랙으로 이동할수록 인생 역전이 되는 거고요, 도약이 되는 거고요. 가까운 트랙으로 이동하는 거 역시 하나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랙을 이동하는 것, 이 이동하는 것이 트랜서핑이라고 말할 때, 트랙 이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인생 트랙 이동하잖아요. 이 트랙을 기존의 트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벗어나서 결과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의도치 않았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동을 했어. 그걸 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트랙 이탈은 어쩌다 트랜서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트랜서핑은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현실 통제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라면, 트랙 이탈은 어쩌다 트랜서핑. 어떻게 해서 트랜서핑 결과를 맛봤는데 왜 이렇게 된지는 나도 몰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트랜서핑을 해야겠죠. 예, 트랙 이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은 현실을 통제하는 거고요. 트랙 이탈은 통제할 수 없는, 통제하지 않은 어떤 우연과도 같은 거예요. 또는 기적과 같은 거죠. 근데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된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연과도 같은 기적, 곧 트랙 이탈을 트랜서핑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평상시에 좀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다른 영상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해라. 예, 작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어떤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전반적인 변화다.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함을 통해서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인생 트랙을 이동한 것이다. 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트랙 이탈과 트랜서핑을 구분해라, 이 얘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트랙 이탈을 경험한 것을 트랜서핑했다, 시크릿했다, 끌어당겼다 이러면서 그 순간 이렇게 달콤한 맛을 순간 경험하고 또 좌절하고, 이것의 반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트랜서핑은 이치와 법칙이에요. 그래서 통하면 통하고 안 통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하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스스로 안다니까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트랜서핑을 믿지 마세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는 거예요. 그냥 확실히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 축적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갈수록 예민하게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알고 나면은 주위에서 누가 뭘 하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맞으니까 이게.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트랜서핑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네. 굳이 뭐 이거를 사람 붙들면서 앉혀놓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냥 조용히 혼자 트랜서핑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트랜서핑이 효과가 있어요 라며 환호하는 메일을 자주 받곤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직접 현실을 통제하는 것과 자신의 관심을 끌었던 무언가가 어떤 기적적인 이유로 우연히 실제 현실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제가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트랜서핑의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우리는 트랙 이탈의 경험을 트랜서핑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트랜서핑의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요,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방식. 생각의 방식을 바꾼다는 건 다른 말로 관념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 자신과 현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대응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의도의 조율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트렌서핑의 결과가 되려면요, 이 의도의 조율을 할 줄 알 뿐 아니라 이 의도를 지속적으로 송신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이 지속적으로 꾸준히란 말은 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강조할 거예요. 책에서도 그랬지만 이 책 해킹 더 매트릭스에서도 제가 핵심 내용을 추출하면 몇 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트랜서핑의 3가지 통합 교리, 그리고 꾸준히 해라. 네, 그 다음 생식. 이 얘기예요. 이 말은 곧 습관화가 돼야 된다. 체화가 돼야 된다, 나한테. 네, 그때까지 지속해야 된다. 꾸준히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화돼야 되는 거죠. 생활화. 따로 시간 내서 집중해서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 수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하고 몇 번의 결과에 흥분해서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또는 잠시 후에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기승전 의도의 조율. 기승전이 뭐예요? 어떠한 뜻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의 결론은 뭐다? 의도를 한 방향으로 지속하는 거다. 나의 사념은 흔들림이 없다. 내 생각은 침범당하지 않는다. 나는 어쨌든 내 생각만큼은 목표에 이미 가 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할 뿐만 아니라 쉴 때도, 또 짬내서, 놀면서도, 걸으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나의 목표 프레임, 미래 프레임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 사념을 방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수신기에서 송신기가 돼야 된다. 예. 수신기, 송신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수신기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라면, 송신기는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꾸준히 내 사념을 송출하는 거예요. 방사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다 연관되는 내용이죠. 송신기가 되어라. 송신기가 되어라. 의도를 꾸준히 외부로 방사하여라. 네, 여러분 와이파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지국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방출하는 거예요. 계속 받든 안 받든 나는 계속 보내는 거야. 네, 계속 보내는 거야. 결국은 받게 돼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이 3가지 이렇게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면 트랜서핑이에요. 근데 이 3가지를 안 했어. 예, 잠깐 오늘 흥분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뭐가 큰일이 벌어졌어. 그거는 이제 트랙 이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트랙 이탈이라는 건 뭐냐?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의도 조율을 얘기했으니까 의도를 꾸준히 조율해라가 핵심이라면 의도 조율의 원칙이 있단 말이죠. 또 말합니다. 원칙이에요. 의도의 조율도 어떤 원칙을 갖고 적용해야 된다 이거죠.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그 일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라. 지금 당장은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조율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지켜진다면 당신의 앞에는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기승전 목표의 심상화, 기승전 의도의 조율, 이걸 얘기한 거예요. 2번째로 읽어드릴게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불행은 안 좋은 사건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건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따라온다. 현실은 당신이 갈림길에서 내리는 선택에 따라 만들어진다. 의도의 조율 원칙은 당신이 항상 성공적인 인생 트랙을 타도록 도와줄 것이다. 결국은 밖에서 아무리 뜻하지 않은 일, 안 좋은 일이 펼쳐지더라도 거기에 그것 때문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끊어내고 앞으로의 현실을 내가 좌우하는 선택을 지금 여기서 내려야 된다는 거죠. 과거는 끊임없이 나를 건드리고 그래서 나의 현재를 과거로 반응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점유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펜듈럼의 속성이라면 우리의 트랜서핑은 뭡니까? 지금까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진 모든 것은 과거의 사념의 축척이다. 또는 현실의 펜듈럼의 유혹이고 공작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반응하는 순간 걸려드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고 나의 관심은 지금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앞으로의 미래 프레임, 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좌우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펼쳐진 것을 정리하거나 뒤바꾸거나 손을 대서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다가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선택하는 문제다. 지금 나의 선택에 따라 바뀐다 이거예요. 당장 바뀌진 않겠죠. 서서히 흐름이 이 선택의 방향대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서서히. 그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내가 앞을 보고 선택하는 거에 달려 있지 뒤를 보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를 정말 깨우쳐야 돼. 깨우쳐야 돼요. 다운머리로 가도 이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이 기본 철칙은. 다운머리는 트랜서핑, 고전적 트랜서핑의 기초 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 이 원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트랜서핑을 하실 때 이걸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관념을 확 바꿔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걸 빨리 깨우치시는 분들은 과거를 정리를 해주다가 빨리 나와버려요. 여기서. 과거를 왜 정리해요? 끊으라고. 그리고 앞을 보라고. 그리고 결정하라고. 이거 도우려고 과거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건드리다가 이걸 빨리 깨우치시는 분들은 멈춘단 말이에요. 알아차리시는 분들은. 그럼 시간이 훨씬 단축이 돼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굳이 과거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파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파는데 그거 하나는 딱 뭐냐? 현실로부터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 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힘 회복하라고 하는 거지 과거를 파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파도 끝이 없는 게 과거고 과거의 상처고 과거의 후회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를 팔래요? 파다 이제는 테네 속으로 들어가, 테네 속으로. 테네 환경으로 들어가, 파다가 이제. 언제까지 팔래요? 그러다 이제 전생을 파 또. 언제까지 팔래요? 트랜서핑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셔서 하시면 돼요. 그러나 트랜서핑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목표, 방향을 잃지 마세요. 방향은 트랜서핑 하기 위한 거예요. 미래 프레임을 비추기 위한 거예요. 현실에서의 힘, 선택권을 되찾기 위한 거예요. 균형을 되찾기 위한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요, 여러분은 계속 의존적 관계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신념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딤을 교주로 만들면 안 돼요. 트랜서핑을 하나의 종교로 만들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타프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나오는 논조가 이제 여사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련한 것들아, 약한 것들아, 달팽이들아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면서 대해 주는데 그런 어떤 외적인 표현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타프티를 추앙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대상도 아니에요. 엑기스를 추출하셔야 돼, 엑기스를 거기서.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그런 데서 길을 잃어. 그러니까 자꾸 신기한 거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신기한 거, 기적적인 거. 그러다가 트랙기타를 해요, 여러분. 트랙기타를 트랜서핑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머리로는 이해하죠. 그런데 뜻대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적용이 되진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동안 내가 무수히 쌓아 올린 펜듈럼의 경력이 있는데, 나의 실적이 있는데, 부정사념체를 현실화, 물질화 시킨 나의 실적이 있는데, 그게 뭐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사라지게 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꾸준히 방향을 유지하고 지속해야겠죠. 그렇게 할 때 생각보다 빨리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가면 시간이 단축되는데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너무 인위적인, 조급함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계속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시야로 하시면 오히려 더 빨라요. 빠른 길 같지 않은데 빠른 길이에요, 그게. 근데 빠른 길 같은데 반복되는 길이에요.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책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뜻대로 생각처럼 쉽게 빨리 금방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지어 필요할 때는 제가 얘기하죠. 트랜서핑 전 단계라는 게 있으니 아직 트랜서핑 시도하기 역부족인 단계가 있으니 이럴 때는 필요할 때는 상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부정적인 태도의 뿌리를 쳐내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를 정화해야 된다. 털어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전 단계에도 존재할 수 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읽어볼게요. 191페이지에 우리가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비몽사몽간의 결정을 내리고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불행에는 굴처럼 바보같이 반응하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통제 불가능한 연속적 전환을 통해 실패하는 인생 트랙을 따라 흐르게 된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의도 조율의 원칙을 따르는 습관을 들인다면 현실은 성공적인 파도를 따라 미끄러져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트랙 이탈이 아닌 트랜서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트랜서핑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현실에서 내 뜻과 상관없이 또는 내 뜻에 반하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마다 거기에 습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빨리 반응하고 손을 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열을 내고 흥분하고 위축되고 이게 아니라 일단 멈춤. 일단 멈추고 내면으로 들어와서 앞을 봐라.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거야. 예. 뒤에서 막 화염이 막 휩싸이고 있어도 앞을 보면 살아. 예. 근데 뒤돌아보는 순간 너는 소금 기둥이 될 거야. 이 원칙과 같은 거야. 이 원칙이에요. 예. 앞을 봐라. 그리고 네가 결정해라. 그러면 그 지나온 길이 어떻든 간에 너의 앞길은 꽃길이 될 거야. 앞을 보면 꽃길이 될 거야. 뒤를 보면 재앙이 일어날 거야. 자, 그럼 뭐 하겠어요? 앞을 보시면 돼. 트랜서퍼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자, 이런 어떤 하나의 신조 같은 거를 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다 흘러간 물이다. 흘러간 물이다. 예, 시냇물에 손을 대보세요. 다 매 순간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흘러간 물을 왜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벌써 바다로 가 있어요. 바다로. 나는 새롭게 흐르는 물살을 좌우할 뿐. 그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에 임하셔야 돼요. 의도 조율의 원칙, 꾸준한 연습, 그리고 과거가 아닌 현실의 지배자라고 그랬잖아요.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 것, 뒤돌아보지 않는다. 앞만 바라보자. 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보세요. 책에 있는 내용 또 읽어볼게요. 그저 사건의 흐름이 당신이 원하는 바와 다를 때마다 잠에서 깨어나 의식적으로 불쾌한 기분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하는 습관을 들이라. 여러 사건에 반응하는 당신만의 방법이 생길 것이다. 일단 멈춤을 먼저 여러분들 연습해보세요. 일단 멈추는 거. 예, 멈추고 펜듈럼 인식하고 중요성 찾고 내면으로 돌아오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흘러가도록 일단 그것만 하셔도 그래도 이제 성공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은 내용은 그거죠. 사건의 흐름이 원하는 바와 다를 때, 예, 그러니까 나의 목표가 있고 목표의 방향이 있는데 이리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나의 현실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자꾸만. 이상하게 목표는 저긴데 목표와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 같아.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중요한 것은 전환해라, 전환해라, 전환해라.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해라. 기분을 전환해라. 의도를 조율해라. 중요성을 조율해라. 이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잃으면 얻으리라. 예,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왜? 나는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방향으로 가야 얻어지는데 이상하게 잃어버리는 길을 가고 실제로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예. 그럼 이제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하죠. 예. 뭐지? 나는 얻으려고 가는데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네. 길을 찾으려고 가는데 길을 잃어버리네. 자,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생각은 기승전 뭐라고요? 목표. 결국에는 도착하게 돼 있어. 지금은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이게 지름길이었네. 길을 잃은 것 같은데 결국 길과 길이 연결되어 있네. 다시 만나네.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었고 이 길로 가는 것만이 이 길에 도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는 길은 여기에 큰 암초가 있었네. 이 길에 큰 절벽이 있었네. 결국 돌아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었네. 자, 이런 것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승전 목표
확고한 목표, 심상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상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당황하지 말아라. 길을 잃을 때 당황하지 않는 비결. 저 같은 경우는 잃으면 얻으리라. 나름대로 이 확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하면 이런 말도 돼요. 잃은 만큼 얻으리라. 더 확장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잃으면 더 많이 얻으리라. 그리고 또 이런 마음가짐도 갖고 있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살면서. 그럴 때마다 이런 태도를 취하죠. 이번엔 또 어떤 배움을 배울 수 있을까? 이번에는 어떤 수업이 나를 찾아온 걸까? 깊이 성장할 기회가 왔구나. 이런 태도로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의해서 흔들리기보단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상처를 입지 않고 심지어 상처가 그것은 영광의 상처가 되죠. 이런 마음가짐이면은 아무리 길을 잃어도 길을 잃지 않고요. 아무리 어려운 길, 복잡한 길에 들어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길을 가고 더 많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여러분들도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관점이 더 선명해질 거고 확고해질 거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소신, 신념, 철학이 될 겁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하나의 기준이 또 추가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에 대해서 크게 휘둘릴 일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은 계속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펼쳐지는 경험 속에서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의 경험,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지난 1년간의 경험, 지난 10년간의 경험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자양분이 될 수도 있고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잃어버린 시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결정을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숨쉬는 호흡하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좌우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해 보세요. 일단 선언을 하세요. 일단. 그리고 그 위치를 찾아가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랙 이탈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트랙 이탈 현상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아까 다 말씀드렸죠. 인생 트랙이 트랜서핑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의도를 통해서, 의도의 조율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기치 않게 어쩌다 트랜서핑, 어쩌다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어쩌다. 이유는 몰라. 왜 그랬는지. 왜 나는 의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어쩌다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한 것이 내가 목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각본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웃한 인생 트랙일 수도 있고 저 멀리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트랙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과는 다른 트랙으로 가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이것이 트랙 이탈입니다. 책을 읽으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딤의 사연도 나와 있어요. 재밌어요. 그중에서 이제 간단한 사례가 나와 있는 거는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라는 사람이요.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하죠.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깨어나니까 뉴욕의 한 아파트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트랙 이탈의 하나의 사례다 이거죠. 마치 꿈을 꾼 것과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난 떨어졌고 분명히 죽었어야 했고 그런데 눈을 뜨니까 아파트야? 이거 뭐야 이거. 네. 마치 임사 체험한 것과 같은 거죠. 두 개의 필름. 자, A라는 트랙이 있고 B라는 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 하나의 트랙을 필름이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필름. 타프트에는 필름이란 말 많이 쓰죠. 하나의 필름, A라는 필름이 흐르는 인생 트랙, B라는 필름이 돌아가는 인생 트랙이 있는데 A라는 트랙에서 B라는 트랙으로 이동해버린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예. 어쨌든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 B라는 트랙은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거기서 살아가는 인생 트랙이에요. 그래서 A 각본에 따르면 이 트랙 안에서는 죽었어야 됐는데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트랙 이탈을 해서. 자, 이런 사례가 있다 이거죠. 제가 번역한 책 중에 브라이언 스캇의 리얼리티 레볼루션이라는 책도 그런 거잖아요. 그 저자가 임사 체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사 채용 후에 집에 돌아가니까 현실 변환이 돼 있는 거예요. 현실 변환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이 개념에 따르면 트랙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집에 갔는데 없던 게 생겨나고 있던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내가 정신이 어찌 됐나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자도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매우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게 아니면 참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계속 어떤 연구를 할 때 그런 거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계속 기각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면 참이 되고 그게 이제 가설에서 이론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리얼리티 레볼루션의 저자 브라이언 스캇도 이러한 트랙 이탈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바딤의 사례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은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 이게 뭐 다른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오래되지 않은 경험 중에 트랙 이탈과 같은 현상을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직 한 번 경험한 거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는데 트랙 이탈이 것과 거의 흡사한 경험이에요. 아주 되게 웃긴 거거든요, 사실. 되게 웃긴 거예요. 이제 과자를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가지고 세일할 때 여러 봉지를 사놨어요. 처음에는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또 2개 사고 뭐 이 정도였는데 세일해서 많이 샀어요. 근데 좋아하는 과자니까 저장해 놓고 먹을 거 아니에요. 비축해 놓고. 그래서 이 과자를 공간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이 단순해요. 뭐 어디 비밀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락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숨길 데가 뭐가 있어요. 숨길 이유도 없고 분명히 그리고 거기에 놨어요. 그 장소에 분명히 놨어요. 그리고 몰래 까먹지도 않았어요. 정신없이 먹지도 않았어요. 많이 사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없어요. 이사 갈 때 나올까요? 안 나올걸요? 왜냐면은, 뭐, 가구를 옮기고 대청소를 하고 해도 뒤질 땐 다 뒤졌거든요. 없어요. 네, 없어요. 누가 와서 먹을 이유도 없었고. 근데 제 기억이 이상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럴 일이 없거든요. 아, 트랙 이탈이구나, 이게.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냥 이 경험은 트랙 이탈로도 설명이 되겠다. 이 정도의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트랜서핑이 아니죠. 이건 이제 어쨌든 트랙 이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아주 자잘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러나 100% 확신은 안 합니다. 저는 이 경험에 한해서는. 그렇지만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는 미스테리한 경험이긴 해요. 영화 13층이라는 영화 제가 간간히 소개를 해드렸죠. 이 영화 13층을 보면 트랙 이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그거를 한번 보세요. 이건 여러 번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이쪽에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분들은 여러 번 보면 또 볼수록 재밌기도 하고요. 13층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손색이 없고요. 실제로 그게 그냥 가상의 영화가 아니라 실제 이러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영화인데 다큐처럼 한번 보세요. 굉장히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트랙 이탈 현상을 트랜서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트랜서핑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도 조율의 원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속하라, 지속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도의 조율을 지속하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트랜서핑을 하게 되고 트랜서핑을 하는 사람은 누가 트랜서핑 한다, 안 한다 그거를 평가해 주지 않아도 본인이 그냥 스스로 알게 됩니다. 예, 서서히 알게 되다가 확실히 알게 되는 날이 와요. 쌓여서 확실히 알게 되는 날이 와요. 그게 확실히 알게 되는 날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음을 느낄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자기 개발, 진정한 처세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걸 보통 사람들은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전략가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뿌리는 전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죠. 훨씬 더 비밀하고 은밀한 자기만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터득하는 게 진정한 트랜스어퍼가 되고 진정한 트랜스서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이 트랙 이탈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얻어야 될 유용함과 교훈은 뭐예요? 현실 변환 트랙 이동이라는 게 실제 가능하겠구나. 심지어 나의 마네킹, 나의 버전이 이동하는 것도 실제로 가능하겠구나. 나라는 사람이 상상치 못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도 있겠구나. 실제 그런 게 그냥 자기 개발만으로 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나라는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그러나 다중인격자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겠구나. 꽃이 필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을 점점 경험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책을 다루는 목적은 적용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쌓아 나가셔야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왜? 각자의 상황과 수준과 현실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해나가시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질문이 있으면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여러분, 심리맨 영상 응원을 해주시려면요, 하이프 좀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댓글창 위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보시면 하이프 나오시죠? 하이프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떡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채널을 순위를 올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좋아요도 좋은데 하이프 꼭 눌러주시고요. 한 영상에 대해서 3번 누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을 응원해 주실 분들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